Are you ready to Mad Mupper? 자, 매드매퍼 버전은 5.5.4. 컨트롤 리스트는 툴 패널 좌측에 리스트에 보면 있습니다. 컨트롤 리스트 방향. 마우스가 좀 크죠? 이게 빨간색 원이 좌클릭, 두 번 클릭하면 요거, 파란색 원이 우클릭, 초록색 원이 휠 버튼입니다. 마우스 휠 돌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리스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보드 그리고 프로토콜에 MIDI, DMX, OSC가 있고 오디오 그리고 게임패드는 엑스박스를 지원하고 매드매퍼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 기준에선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체 보는 것 하나씩 만들어 가보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가 빔 프로젝터를 오브제에 쏘고 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움으로 이렇게 로봇 하나 가져다 놓고 3D 오브제 파일입니다. OBJ 파일 드래그해서 놓으면 서페이스 3D로 되어 있죠. 불러와집니다. 이거를 오브제라고 가정을 하고 이 위에 여러 가지 매핑을 하면서 거기에 컨트롤 리스트 효과를 몇 개 넣어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좀 보기가 사나우니까 겸사겸사 OBJ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3D 렌더 툴하고 원리가 비슷합니다. 오브젝트 있고 와이어프레임 있고 텍스처 넣고 그리고 라이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팅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와이어프레임 거추장스러우니까 잠시 끄고 라이팅을 활성화. 그럼 이렇게 조명이 위치가 시각화되고 조명을 짜자잔짠 이 정도.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이렇게 끄면 되겠다. 이제 좀 3D 느낌이 나죠.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것저것 한번 레이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리스트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불투명도에 이렇게 작동되도록 여기에 우클릭, 애드 컨트롤, 키보드를 가면 이게 바로 컨트롤 리스트로 등록이 됩니다. 키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런 누르고 Q 해서 Q를 한번 눌러보면 Q를 누를 때마다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글을 활성화하면 Q를 누르면 Q를 누르면 켜지고 Q를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토글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고 소스 레인지는 키보드가 눌렀다 뗐다 두 가지 값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소스 레인지 범위는 이렇게 한정적입니다. 타겟 레인지는 오퍼시티 값이 다양하게 줄 수 있겠죠. 77%만 켜진다든지 52%만 켜진다든지 아니면 22%에서 52%로 이렇게 간다든지 타겟 범위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변경됩니다. 여기서 필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씩 사용해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눈알이 띠용띠용 나오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인터랙티브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활용 범위는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인터랙티브로 한다면 스위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로봇이 눈이 삐용삐용 나온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좀 재미없으니까 그나마 생각이 나는 건 여기서 댐퍼를 줘서 한 번씩 키를 누를 때마다 눈알이 띠용띠용 나오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게 뭐 컨트롤 리스트에서 키보드 각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하나 더 응용하자면 이왕이면 키 하나에 양쪽 눈이 같이 깜빡거리면 더 재밌겠죠? 눈알 그리고 시선 뭐 이 정도 두 개를 그룹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오퍼시티의 키보드를 Q로 놓습니다. 제가 이 레이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컨트롤 리스트 내용도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항목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됐죠. 이렇게 이게 간혹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묶어서 쓸 때는 그룹 레이어에 키보드 오퍼시티를 넣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해서 뭐가 더 생겨나지 않습니다. 띠용띠용. 나의 인풋 소스가 0과 1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풋 소스가 좀 더 스펙트럼이 넓으면 좋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음악을 하나의 소스로 사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음악을 아무거나 집어넣습니다. 음악 넣는 방법은 모듈에 다양한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를 가져와서 여기서 파일 위치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찮음으로 다음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음악 파일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와서 드래그하면 알아서 오디오 플레이어 형식으로 가져와집니다. 플레이 누르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지금 오디오가 재생 중이고 시끄러우니까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활성화하고 레인지를 이만큼 하나 팁 드리자면 이 오디오 레벨을 기본적으로 90 정도로 아니면 90 아래여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낮춰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드매퍼 고질병 좀 단점인데 오디오 피크를 쉽게 찍고 오디오 피크에 닿는 순간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거슬리고 신경 쓰이기 때문에 마스터 오디오 레벨 자체도 90%로 놓고 이 안에서 볼륨 밸런스를 오디오 밸런스를 잡아주시고 볼륨 데시벨 자체는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외부 스피커에서 높이시면 됩니다. 이 매드매퍼 자체에서 오디오가 피크를 찍으면 쉽게 스피커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 하나의 소스로 활용하는 것은 일단 이걸 켜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얘 하나 해서 이어놨거든요. 근데 별로야. C&Q 배우셨죠? C&Q에서 Q 뭐 하나 만들고 에딧 누르면 나오는 항목들 있죠. 이 항목들. 이 항목 대부분에 컨트롤 리스트도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컨트롤 리스트 뜬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디어 자체에 한번 줘볼까요? 컨트롤 리스트 키보드에 W 0과 1이다 보니까 이 중간 값이 잘 안 되잖아요. 필터 쓰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디오를 소스 레인지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 컨트롤 리스트 오디오를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4개 그냥 데시벨 기준 전체 평균 그리고 베스, 저음, 미디엄, 중음, 트래블, 고음입니다. 매드매퍼의 경우 저음 역대가 25에서 500Hz 정도 제가 측정했을 때 기준이에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고 매드매퍼의 경우 측정하는 기준이 저음 역대가 25에서 500, 중음 역대가 1000에서 4000Hz 그리고 고음 역대가 4000에서 2000Hz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음 역대가 20에서 200, 중음 역대가 200에서 2000, 고음 역대가 2000에서 2000Hz 정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스펙트럼 가져와 보면 얘가 저음, 중음, 고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음이 없다 이 음악이 이것 좀 증폭하고 싶다 하면 증폭하면 되는데 여기에 마스터 레벨 높이는 거는 여기 등록된 모든 내 오디오의 소스 레인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 마스터 레벨은 말 그대로 마스터 레벨이기 때문에 전체 오디오의 그 인풋 값을 증폭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지면 그 뒤로는 웬만하면 이 소스와 타겟 레인지 범위를 할당한 다음에 또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만만한 오퍼시티에 오디오 앰플리 해가지고 오퍼시티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인풋 값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좀 이쯤에 왔으면 좋겠는데 변동폭도 컸으면 좋겠고 해서 마스터 레벨 건들면 여기도 영향을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내가 맞춰놓은 기준값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레벨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건드려 놓고 만지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데 저는 웬만하면 안 건듭니다. 여기에 이 마스터 레벨도 건드려지거든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 소스 레인지에서 웬만하면 범위를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한 요 정도 해가지고 타겟 레인지 범위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이대로 쓰셔도 되고, 근데 너무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에버리지 필터를 살짝 주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끝으로 왔을 때 너무 이렇게 커지는 게 좀 싫다 하시면은 타겟 레인지 범위를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 게 더 보기가 싫으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이 개념은 여기 있는 값이 여기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나는 베이스가 적었을 때 숫자가 더 커지면 좋겠다, 좌측과 우측 값을 역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값이 역전됐죠? 색을 좀 바꿔봅시다. 요 값도 간혹 등장을 하네요. 눈과 눈 띠용띠용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타이밍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트래블에 놓고 이렇게 트래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소스 레인지를 가져다 놓고, 근데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댐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댐퍼를 이렇게 주면은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 외에 MIDI, DMX, OSC 프로토콜을 사용할 줄 아신다면 이 인풋 값을 넣어서 소스 레인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툴의 프리퍼런스로 가시면 여기서 세 가지 프로토콜의 인풋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DMX 인풋이라고 있고 SACM과 아트넷이 있죠. OSC 인풋 포트 그리고 MIDI 디바이스 인풋 디바이스를 여기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풋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패드의 경우에는 엑스박스 연결하고 디텍트 하면 바로 연결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디 한번 매드매퍼가 뭐냐 해서 만만한 오퍼시티에다가 매드매퍼하고 보니 BPM과 미디어 플레이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미디어 영상을 넣었다면 영상의 포지션 값 있죠. 이 영상의 포지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만한 오퍼시티에 미디어 플레이백에 여기에 포지션 위치를 기준으로 할까요? 영상의 포지션 위치에 따라서 소스 레인지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창의력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매드매퍼 컨트롤 리스트는 재밌는 게 있는데 얘의 또 만만한 오퍼시티가 이게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기준값이 있으면 좋겠죠. 그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비트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오디오의 비트, 이 비트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 걸 원하죠. 비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비트 기준값은 글로벌 BPM인데 기본적으로 120이 되어 있고, 이거 바꾸는 순간 얘와 관련된 모든 비트값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 비트값 선호하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임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오실레이터에서 사인 파장하면 보시면은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값이 변하고 있죠. 이 값을 가져다가 그대로 인풋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잠깐 없애주고 매드매퍼에서 여기를 내가 방금 만든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아웃풋에는 밸류 하나밖에 없죠. 내가 생성한 값에 따라서 인풋 값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짠짠. 주기를 여기서 바꿀 수도 있다. 흔한 오실레이터 시그널에는 흔히 쓰이는 게 많이들 있습니다. 가장 애용하는 노이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하나 더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좀 재밌는 거가 귀엽다. 아크 원자로 페더링을 좀 줄까? FX에도 컨트롤 리스트 할당이 가능한데 뭐 이 정도 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반짝반짝 하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애드 컨트롤 매드매퍼에서 오실레이터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죠? 쟤는 노이즈였고 여기 사인 파장으로 빠르게 반짝, 너무 빠른데 여기에
값을 줍니다. 완전히 꺼지진 않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능으로는 날씨와 환경에 따라서 그 값을 또 데이터를 API로 외부에서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구름이 있고 환경 오염 하면은 색이 이렇게 변하게 여기 한번 값을 줘보겠습니다. 폴루션. 네. 여기 보면 API 키 값이 있고 시티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값을 불러오려면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오토 리프레시를 하려면 내 API 키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API 키를 여기 입력하고 오토 리프레시를 쓰면 이 값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수동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그냥 미리 맛보기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아니면 오토로 이렇게 API 키 얻는 게 낫겠죠? 서울 해서 매뉴얼 리프레시 했더니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값은 제주도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주 매뉴얼 리프레시 이산화질소 또는 오존 값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산화질소 값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블루 값에 add control, add mapper에 pollution, air, 이산화질소 값을 가져왔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19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최대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대변하는 건데 블루로 가까워지죠. 이 경우에는 역시 값을 좌우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노랗다. 지금 날씨가 꽤 너무 실제로는 그렇게 막 날씨가 안 좋진 않아요. 지금 퀄리티 인덱스가 2등급이니까 그래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매뉴얼 리프레시 빵 이렇게 맑아졌죠? 괜찮네요. 이 정도면 지금 이랬던 게 날씨가 만약에 맑아지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 소스 레인지를 받아서 배경의 값이 그것을 반영하는 매드맵퍼까지 살펴봤고 게임패드의 값도 소스 레인지가 되게 다양한데 게임패드 엑스박스인데 역시나 만만한 버시티에 게임패드를 가져다 놓으면 여기 여러가지 항목이 있죠. 각 버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밌는 점은 16비트 값으로 65,000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방향키의 가운데 값으로 되어 있어요. X축 따로 Y축 따로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지는 않는데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재밌는 거 손이 있는데 이 손을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가만 보면 X축, Y축이야. 어디서 많이 봤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X축 값을 할당합니다. 아이고 게임패드에 X축 그리고 여기에 게임패드에 Y축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패드로 조작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손 위치인데 이 경우는 이걸 확 키우고 이 아이도 확 키워서 입력 뷰에서는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출력 뷰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임패드의 오른쪽 값을 할당 X, Y축 짜라란 짠짠 너무 움직임이 딱딱하다 그쵸? 필터를 0.2, 0.2면 훨씬 낫네요. 네, 이렇게 얘는 움직임이니까 0.5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다.
재밌다, 그죠? 이제 또 어디에 어떻게 쓸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되겠죠. 이 오른쪽 트리거 값은 8비트 값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패드는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값들을 C&Q로 묶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선택한 미디어에 대한 정보만 담고 다음 Q로 움직인다. 아웃풋 값을 이렇게 위치 값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페이드를 한 5초 정도 넣을까요? 그러면 Q를 전환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거를 add 컨트롤을 하면 얘는 W로 하겠습니다. W. 그리고 얘의 add 컨트롤은 E로 하겠습니다. W, E, W, E.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페이드를 5초를 줬잖아요.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의 5초가 아닙니다. 현재 이 레이어의 위치에서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이 위치까지도 5초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계속 5초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Q에다가도 add 컨트롤을 넣을 수 있다. Q는 또 많은 값들을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한 번에 묶어서 컨트롤을 하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컨트롤 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끝!